2024년 12월, 머스크가 X에 태극기 16개를 올렸습니다. 채용 공고가 아닙니다. 이건 SOS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대한민국을 향해 제발 와달라고 공개적으로 구걸한 겁니다. 태극기 하나도 아니고 16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테슬라가 망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 없이는 테슬라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실리콘밸리 전체가 대한민국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의 이상한 점부터 짚어봐야겠죠. 여러분, 테슬라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인재를 어떻게 모집하는지 아시나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헤드헌터를 통해 은밀하게 접근하죠. 링크드인 메시지 하나, 비밀스러운 저녁 식사 초대,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연봉 협상. 이게 실리콘밸리의 채용 문법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뭘 했습니까?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제발 와주세요라고 외친 겁니다. 이건 프로토콜 파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급하니까요. 너무 급해서 체면 따질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머스크의 이 공개 러브콜은 전 세계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도 엔지니어? 언급 없습니다. 중국 인재? 당연히 없죠. 유럽의 기술자들?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그것도 반도체와 제조업 분야의 엔지니어들만 콕 집어서 부른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테슬라와 진짜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회사거든요. 자, 여러분, 테슬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전기차죠. 모델 S, 모델 3, 사이버 트럭.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테슬라는 AI 회사이자 로봇 회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테슬라의 진짜 야망은 FSD, 즉 완전 자율주행 기술과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저 이 기술들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플랫폼일 뿐이에요. 이걸 다 돌리는 게 뭐냐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AI를 구동하는 칩,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세서, 로봇의 뇌가 되는 연산장치. 테슬라의 미래는 철판이 아니라 실리콘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스크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테슬라가 AI를 돌리려면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물량은 항상 부족합니다.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메타도 전부 엔비디아 앞에서 줄을 서고 있어요. 머스크 같은 사람이 이걸 참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직접 만들겠다. 테슬라는 도조라는 자체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AI 칩도 직접 설계하고 있죠. 설계 도면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두뇌들이 그려낸 완벽한 청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막힙니다. 칩을 설계하는 것과 칩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종이 위에 완벽한 집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실제로 그 집을 오차 0.001mm 이내로 짓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머스크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가져와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요. 그 벽의 이름은 바로 제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왜 첨단 반도체 제조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HBM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요즘 AI 반도체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죠.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메모리 칩은 바닥에 눕혀서 만듭니다. 그런데 HBM은 이 칩들을 수직으로 쌓습니다. 마치 아파트를 짓듯이요. 한 층, 두 층, 세 층. 최신 HBM은 무려 12층까지 쌓습니다. 머리카락의 1만 분의 1 크기 구멍을 12층 높이로 완벽하게 쌓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틀어지면 수천만 원짜리 칩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자, 여기서 반도체 회사 직원들이 밤잠 못 자는 이유가 나옵니다. 수율이라는 숫자예요. 칩 100개 만들었을 때 몇 개가 쓸만하냐는 건데 이게 1%만 움직여도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출렁이는 거 보셨죠?
대부분 이 수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최첨단 칩은 처음 만들 때 수율이 10%도 안 나옵니다. 100개 만들어서 90개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이 손을 든 겁니다. 왜냐고요? 더러운 일을 하기 싫어하니까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은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스톡옵션 받고 코드 짜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제조는요? 새벽 3시에 클린룸에서 토끼복 입고 0.01% 결함이랑 씨름해야 해요. 이런 걸 할 사람이 실리콘밸리에는 없습니다. 머스크는 이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테슬라 초기에 모델 3 양산할 때 생산 지옥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설계는 완벽했는데 실제로 찍어내는 과정에서 모든 게 무너졌던 겁니다. 그때 머스크가 직접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문제를 해결했죠. 그는 그 경험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진짜 승부는 공장 바닥에서 결정된다는 걸요. 그리고 이 공장 바닥 전쟁에서 세계 최강의 전사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한다? 그건 중국도 합니다. 기술력이 좋다? 대만도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머스크는 하필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여기에는 4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게 된 건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닙니다. 1980년대 한국은 반도체 불모지였습니다. 일본이 세계 시장을 쥐고 흔들던 시대였죠. 한국 기업들은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왔는데 일본 엔지니어들은 핵심 기술은 절대 안 가르쳐줬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어깨너머로 배우고 밤새 실험하고 실패하고 또 실험하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아갔습니다. 피눈물 나는 40년의 여정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들만의 다른 데서는 못 보는 습성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걸 현장 근성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공장에서 삽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로 공장 옆에 기숙사를 짓고 24시간 대기합니다. 장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새벽에도 달려가서 확인합니다. 수율이 0.1% 떨어지면 원인을 찾을 때까지 집에 안 갑니다. 이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0년간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가진 본능입니다. 여기서 한국에서만 통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손맛이라는 말 아시죠? 요리할 때 쓰는 그 손맛이요.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재료를 써도 손맛이 다르면 맛이 다르잖아요. 반도체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장비, 똑같은 공정인데 한국 엔지니어가 만지면 수율이 다릅니다. 이 손맛, 이 감각은 설명서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장비를 직접 만지고 고장을 수백 번 겪고 해결책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설계 도면을 현실로 바꿔줄 수 있는 현장의 장군들이요. 실리콘밸리에는 뛰어난 설계사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설계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건축가는 없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이 모여있는 곳이 평택이고 이천이고 청주인 겁니다. 자, 근데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머스크만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전체가 한국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반도체 인력 채용을 3배로 늘렸습니다. 구글, 서울의 반도체 R&D 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메타, 아마존, 애플까지 전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연봉, 기본 연봉의 2~3배를 제시합니다. 스톡옵션, 수십억 원어치를 던집니다. 이건 인재 영입이 아니라 인재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떠나면 한국의 손해 아니냐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인재 유출, 기술 유출 걱정이 당연히 나오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저는 이걸 트로이의 목마 효과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엔지니어가 미국 공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엔지니어는 자기가 평생 써온 장비를 요구합니다. 이 공정에는 한국산 이 장비가 필요해요. 저 소재는 한국 회사 제품이 품질이 좋아요. 이 부품은 한국 업체 것만 써봤는데 이게 최고예요. 자연스럽게 한국의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이동하면 그 뒤를 따라 한국 기업 10개가 따라 들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칩스 액트로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 공장들에 들어가는 장비와 소재를 누가 공급할까요? 결국 한국과 일본 기업들입니다. 미국은 공장 껍데기는 지을 수 있어도 그 안을 채울 내용물은 자체 조달이 안 돼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에 가면 갈수록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거대한 흐름에서 무엇을 봐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기술 산업의 중심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 회사들이 세상을 지배했죠. 코딩만 잘하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신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돌릴 하드웨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챗 GPT가 대단하다고요? 그 뒤에서 돌아가는 수만 개의 GPU가 없으면 챗 GPT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GPU를 만드는 건 누구입니까? 결국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패권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짜는 자에서 칩을 만드는 자로, 설계하는 자에서 제조하는 자로, 그리고 이 새로운 게임에서 한국은 최고의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태극기 16개는 그저 채용 공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실리콘밸리가 한국의 제조 역량에 공식적으로 항복 선언을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만들 수 없으니 당신들이 와서 만들어 달라. 이게 그 16개의 깃발에 담긴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모두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얘기하지만 진짜 기회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소재가 필요합니다.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이죠. 한미반도체, 원익 IPS, 솔브레인, 동진세미추어 같은 회사들 말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늘어날수록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갈수록 이 기업들의 주문서는 두꺼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고 그 AI를 움직이는 건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손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그 손 중 가장 정교하고 능숙한 손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머스크의 16개 태극기는 이 사실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AI 시대의 게임에서 지도를 그리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돈을 버는 건 그 지도 위에 도로를 깔는 사람입니다. 도로를 깔고 통행료를 받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소부장 기업들 중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실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